자,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문제풀이 원 시간에는 연력학 상대성 이론 전자기까지 했었고, 지금 이번엔 파동, 그래프하고 불절전마사, 간섭, 그다음 광전효과 물질파는 섞여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정리를 좀 해서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직접 풀어보고 채점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씩 이렇게 지워 나갈 거니까요. 알겠지? 자, 그럼 6월달 10번 파동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6월달 10번 파동 그래프. 자, 지금 보니까 그림 진동수가 6월 10번 문제입니다. 자, 진동수가 0.75Hz고요.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지금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우선 진동수의 역수가 주기니까, 그죠? 주기라는 건 0.75분의 1이니까, 그리고 3분의 4초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 실성과 점선은 각각 T0하고 T0, 그러니까 0일 때는 T0일 때를 나타낸 건데, 이런 거 잘해야 돼. 처음에 지금 T가 0일 때, 자, T가 0일 때는 실선이에요, 실선. 1, 2, 3, 4초까지만 그려볼게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T가 0초이면 이렇게 생겼어요. T0 이렇게 된 거야. 처음으로 특히 T0 이후 T0일 때 처음으로 얘가 2m가 이렇게 됐대. 됐죠? 그랬을 때 우선 이 녀석의 파동의 속도는 조각이잖아.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파장은 여기 파장이잖아. 파장은 4m고 주기는 아까 보여놨죠? 3분의 4. 그러니까 1분이니까 여기 날라가면 3m 퍼 세컨드.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잘 봐. 얘가 분명히 플러스 X로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마루 위주로 보면 4분의 1파장, 4분의 2파장, 4분의 3파장을 이동하는 거야. 그래 얘가 처음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m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두 번째다 그러면 얼마야? 4분의 7파장 움직였겠지. 근데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문제에서 말하는 T0라는 시간은 총 4개 중에 3파장간 4분의 3 주기야. 근데 주기가 문제에서 아까 얼마냐면 3분의 4초라고 했으니까 날라가면 딱 여기 1초가 돼요. 자, 얘도 맞네요. 그럼 T가 2초일 때 X는 3이 되니까 선생님 이런 거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런 거 잘해야 돼. 분명히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2초래.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어려워해. 2초. 그럼 2초는 몇 주기냐 이거야.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몇 주기냐 이거야. 그러니까 4분의 3분의 4초가 한 주기인데 몇 주기가 지나면 이게 시간이 2초냐 이거야. 그럼 그 몇 주기가 바로 뭐냐면 2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딱 2분의 3주기야. 그럼 선생님 무슨 얘기겠죠? 2분의 3주기면 한 주기 플러스 반 주기야. 한 주기는 의미가 없어. 오늘 또 8일 지나봐. 그럼 일주일은 의미가 없고 하루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아. 그럼 문제에서 지금 3m, 여기를 2m, 여기를 구한 거야, 여기. 요 시점. 그러니까 여기죠, 정확히 하면. 맞죠? 돼? 그럼 얘가 지금 문제에서 T가 2초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럼 이것만 해. 여기가 아까 1초야. 맞지, 그죠? 그럼 2분의 3주기니까 T초, X는 3m, 여기 아니구나, 여기구나, 미안. 그럼 여기인데, 여기서 한 주기 반이 나서 한 주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반 주기 나서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위상이 뒤집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답이 이것도 맞는 거야. 다시 한번. 지금 처음에 0초일 때, T가 0초일 때 여기 있었어. 근데 2초가 지난다는 건 4분의 3주, 2분의 3주기가 되잖아. 2분의 3주기가 지난 거니까. 한 주기 빼고 반 주기가 지난 거니까 위상이 뒤집혀야지. 여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2m가 맞죠. 파동이 변화. 그래서 10번에다가 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6월 평가, 9월 평가원 6번인데 이것도 애들이 좀 많이 틀렸어요. 자, 9월 평가원 6번입니다. 9월 평가원 6번. 9월 평가원 6번. 얘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1, 2, 3, 3에 지금 A의 변이가요, 여기 1.5인데 자, 그럼 속력은 같고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네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 자, t가 0초 이후 x는 1m에서 a가 처음으로 1.5m가 되는 때는 1초이다. 됐죠? 그럼 이게 a고요. 이건 a의 변이고요. b를 한번 볼게요. 여기 x입니다. 위치 그래프요. 얘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0, 1, 여기가 2인데 얘는 이렇게, 여기는 1. 이건 b의 변입니다. 그럼 문제를 봐봐. 플러스 x 방향이었는데 t는 0초 이후 여기 1m. 그럼 이 판은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은 0에서 x, 0초 이후 x가 1에서 a가 처음으로 1.5m가 되는 시간이 1초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한 중인데 이거 한 번밖에 안 했네. 그럼 뭐야? 4분의 1 주기가 1초야. 그러니까 뭐 주기는 4초죠. 끝났네. 뭐 그러면 주기는 4초인데 파장도 3m고 주기도 4초니까 속도는 1m 퍼. 그럼 얘도 속도는 1m 퍼 했으니까 같다고 했다며. 그럼 파장이 2개네. 그럼 주기는 2초가 되겠지. 이게 그럼 주기는 A가 B의 2배가 맞네요. A가 B의 2배가. 자, 그럼 B의 지정수는 주기가 2초니까 역수 때리면 2분의 1, 0.5는 맞네요. 지금 이게 어렵나 봐. T가 1.5초일 때 X는 1m 여기야. 여기서 B의 변이 어떻게 되냐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주기가 2초야, 2초. 4분의 1 주기가 0.5초야. 그럼 이 파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때는 0.5초 지나면 여기 있어야지. 마이너스 1m가 있어야지, 변이가. 그러니까 틀렸지. 변이가 이대로. 변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소동의 그래프도 좀 해결이 됐고요. 자, 그럼 이번엔 굴절과 전반사로 한번 봐보죠. 굴절과 전반사로 한번 보자. 굴절과 전반사. 자, 6월달 13번 굴절과 전반사. 자, 6월달 13번 굴절과 전반사로 한번 가보자. 지금 보니까 요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A 매질이고 B 매질이고 C 매질인데 여기 빛이 이렇게 냅다 들어가더니 여기서 꺾여서 직진을 해버려서 여기서 입사가 빵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전반사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각도는 이거 사실 여기가 사실. 그리고 문제는 여기가 세타입니다. XB. 그러면 단색과 X가 매질 A에서 B로 입사 세타를 원주 세타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반도 됐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한번 해보죠. 기억. X의 속도는 누가 크냐? 우리 뭐 계속 했던 거죠. N 사인 세타, N 남다, N 속도는 일정하다. 맞죠? 그럼 결국 누가 각이 크냐라고 지금 얘기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보다 여기가 각이 작아.
그러니까 A가 더 각이 크다는 얘기는 A에서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또 BC. BC를 비교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도 A거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C에서 A로 나갈 때하고 여기 거꾸로 역진 B에서 A로 나갈 때 이걸 한꺼번에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인계각이고 사인 91이니까 얘 전반가 됐어. 인계각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B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C에서 나갈 때가 인계각이 작은 거야. 누구? B에서 나갈 때보다. 얘는 인계각이 크니까 아직 전반사 안 된 거지. 사실 잘 생각하면 이것도 45고 이것도 45거든. 그럼 얘는 인계각이 45보다 작지만 얘는 인계각이 45보다 크거든. 아, 그럼 거꾸로 굴절 C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네 개는 틀린 거야. 그럼 C와 A 사이 인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그럼 생각해봐. 지금 문제에서 C와 A 사이의 인계각은 이미 45보다 작아. 인계각은 C와 A 사이의 인계각은 45보다 작아. 그죠? 아니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지금 45야. 그럼 얘는 거꾸로 인계각은 얘는 45거야. 그러니까 B와 A 사이의 인계각은 45보다는 지금 뭐야? 더 커야 될 거란 얘기야. 근데 이것도 필요 없어. 지금 여기가 45인데 얘는 45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틀렸지. CA 사이의 인계각은 이미 세타보다 작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기억도 비교도 틀렸으니까 1번이 되겠다. 해볼만 하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한번 가보죠. 9번. 자, 9월달 9번으로 한번 가보죠. 9월달 9번. 9월달 9번. 자, 9월달 9번. 자, 이 문제도 참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 어떤 스타일을 좀 잘 익혀야 돼. 지금 보니까 여기가 요렇게 C고 A고 여기서 요렇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여기 입사각 여기 아니야. 누가 입사각이 여기래. 접선과 이거는 요각이 입사각이지. 그럼 얘가 요렇게 꺾여서 여기는 지금 전반사가 됐대요. 근데 여기가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됐고 똑같이 여기가 C인데 B야. 심지어 여기도 똑같은 각인인데 근데 얘가 여기는 지금 전반사가 안 됐거든. 1구 굴절 1구 반사는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센터 P야. 문제 한번 봐봐. 가와 나와 같이 단세강 P를 각각 매질 A, B의 입사가 세타 제로로 입사시켰는데 가에서는 P는 A와 매질 C의 경우에는 반사각 세타로 전반사가 된대. 근데 여기 지금 세타2로 반사가 된대. 1구는 굴절, 1구는 반사. 그럼 굴절은 A, B가 누가 크냐? 근데 중요한 건 이 각이 만약 같은데 얘는 전반사가 되고 안 됐으면 우리가 맨날 했던 거랑 비교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지가 않아요. 그죠? 문제는 또 여기가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공기란 말이야. 여기가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이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 문제 좀 어려워. 그럼 이렇게 뭐냐? 가정법을 때리는 거야. 가정법. 그러니까 굴절이 만약 if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전제를 깔아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봐? 공기는 특별한 구조로 그냥 1이야. 공기에서 만약 그럼 A로 들어가는 거하고 B로 들어갈 때 입사각과 굴절각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임의로 가정법을 때렸습니다. 그럼 얘가 크다라는 가정법을 때리면 동일한 입사각이어도 A가 B보다 작단 말이야. 극단적으로만 여기 한 10도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80도고 여기가 뭐 한 70도라고 하면 여기가 20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크다고 하면
굴절률이 만약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됐죠? 그런데 또 여기 봐봐. 여기 A에서 C로 가는 거고 B에서 C로 가는 거 보면 인계각을 비교해보면 얘가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A에서 C로 갈 때는 인계각이 작아. B에서 C로 갈 때니까. 그건 맞아. 왜? 여기는 인계각이 되게 작은데 입사각이 엄청 크니까 전반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인계각이 엄청 큰데 입사각이 작으니까 전반사가 안 되는 거야. 만약 이걸 거꾸로 하면 모순이 생겨. 얘가 말 거꾸로 하잖아. 빨간색으로 시켰고 거꾸로 하잖아. 그럼 거꾸로 얘가 무지 작은 각인데 인계각은 더럽게 커. 그럼 전반사가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 빨간색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정말 맞는 전제인 거지. 어디 있는지 알겠죠? 굴절의 A가 P보다 크다.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에서 자 예각은 예각보다 큽니다. 자 거꾸로 됐네요. 그러니까 틀렸어. 그 다음 T가 나에서 P가 BC 경계에서 전반적으로 세타를 증가시키겠다. 근데 잘 봐. 얘가 세타가 증가되면 얘가 더 증가해. 그럼 얘는 더 작아져. 그럼 전반사 더 안 되지. 왜냐면 각이 커져야 전반사가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지.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여만 되는 거야. 1번. 됐죠? 자, 그래서 굴절과 전반사도 지금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간섭으로 한번 봐보죠. 간섭. 자, 6월달의 간섭 12번을 한번 볼까요? 6월달 간섭 12번. 그럼 여기가 이제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수직하는 곳이 있고, 여기 이제 소리 측정기를 이용해서 본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따라다니면 소리가 이제 크게 들리고 강하게 들리고. 그럼 여기 생겨요. 여기 보강이지. 저기 위상이 뭐 같다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예, 짝수배. 반파장의 짝수배는 보강. 홀수배는 상대죠. 그럼 기억. A를 끄면 X1에서 소리 S얘기는. 근데 X1은 지금 상세입니다. 그럼 하나를 끄면 상세가 안 되니까 소리가 커져야죠. 그럼 기억은 맞는 얘기죠. 그럼 B를 끄면, 자, X2에서는 보강인데 B를 끄면 어떻게 돼요? 보강이 안 되니까 소리가 작아야 되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죠. 그럼 진동수를 2F로 하면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X2보다 작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델타 X.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거리는 D분의 열람다. 그 파장이 갈수록 커져야 돼.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즉 진동수가 작을수록 넓게 퍼진다는 거고. 근데 얘는 진동수를 키웠어. 파장이 거꾸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델타 X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더 좁혀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맨날 얘기해서 백고동 소리는 뭐다? 그렇지. 적음이다. 그래서 5번이 되겠다. 그래서 5번. 6월 8번, 12번은 5번이다. 정답이 5번. 됐죠? 자, 그 다음 16번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자, 9월 평가원 16번으로 가보면 6월, 내가 좀 거꾸로 했네. 지금 여러분 금방 푼 게, 아니고, 이게, 지금 9월달, 9월달이 16번이고, 그죠? 6월달 12번 지금 한 거야. 헷갈렸어. 6월달, 12번 했고, 16번 지금 해볼게. 9월달 16번. 9월달 16번. 선생님, 오늘 촬영날이고, 수능날인데, 오늘 뭐, 낮에도 수업이 너무 힘들었어. 정신이 없었어. 네? 뭐, 또, 내년에 뭐 할 게 있어. 그리고, 자, 그럼 9월에 16번하고 뭐 맞는 거야. 지금 S1하고 S2를 보면 그냥 모는 종이 한 칸을 이렇게 요걸 두 칸씩 이렇게 하고 두 칸씩. 지금 이게 반파장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럼 얘가 여기서 반파장이면 얘가 첫 번째는 실선, 여기서 실선, 반파장,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경공치가 0이야. 보각이지 뭐. 그죠? 그 다음 지금 여기가 지금 P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Q점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지금 R점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그림은 없지만 골고 여기가 R점이에요. 그러면 S1에서 발생 투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녀석인데 0일 때 모습이에요. 그러면 PQR 중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돼. 여기 상세야. 변이가 없어. 정상파에서.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얘가 시작할 때 골골보강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니라고. 얘는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럼 애들 좀 착각한 게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왜 못해? 왜 못해? 할 수 있지. 정상파 그려봐. 그럼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 이 그림인데 뭘. 그러니까 여기 Q지 뭘. 그러니까 되게 맞는 얘기지. 그 다음 정상파하고 원리파 주기 똑같아. 여기가 2초야. 그 다음 모노족이 한 칸이 1m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모노족이가 지금 여기가 지금 딱 1m거든. 여기가 그죠? 여기가 1m, 2m니까 여기가 파장이 지금 몇 m면 4m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4m고 주기가 여기 2초니까 속도는 2m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지. 그럼 기억 맞고 지금 맞고 니는 1초일 때 수면파의 높이는 P는 항상 여기야. 여기. 그죠? 근데 1초일 때 여기가 지금 1초잖아. 1초일 때. 그죠? 1초일 때 그러면 R은 어떻게 되냐면 1초가 반죽이니까 여기 R을 뒤집혀야 돼. 마마보강으로 바꿔야 돼. 그럼 R이 더 높아야지. 틀렸지. 여기 마마보강이 골골보강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려볼게. R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여기가 지금 1초야. 위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니는 틀렸죠. 답은 3번이야. 이렇게 돼야지.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6월달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얼마 전에 배웠던 광조역 방정입니다. 광조역 방정. 자, 6월 15. 자, 광전자의 최대 온도 에너지는 광양자의 에너지에서 이람수라고 했어. 이람수가 뭐예요? H죠. 문턱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죠. 특히 Y는 AX-B니까 함수를 그리면 여기가 1차함수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문턱진동수. 자, 여기 광전역과 아래로 하고 여기가 이함수. 여기가 플랑크 상수. 그죠? 이 그림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지금 잘 보면 이게 만약 나트륨 금속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지금 다 같은 금속이다 쏜 거야. 그 다음 지금 여기 만약 아연이 있다고 해봐. 아연은 이함수가 엄청 크잖아. 물떡지면 크고 뭐 이 얘기야. 근데 지금 얘가 딱 그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금속을 이렇게 딱 놨는데 이런 걸 느껴야 돼. 센스 있게. 여기가 F0, 2F0, 3F0, 4F0인데 여기가 지금 10이야. 여기가 D고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야. 여기가 2B로 2, 0. 그러면 여기를 좀 연결해봐. 그럼 여기가 지금 같은 금속이야. 또 여기가 지금 같은 금속이야. 그래서 AC는 같은 금속의 방정이야. 그렇잖아. A와 C 그렇죠. 이게 맞잖아. 됐죠? 그럼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하고 나는데 운동량이 2배인데 뭘? 그럼 속력이 어떻게 돼? 운동량이 2배면 속력은 2분의 N 되는 거 루트 2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억 틀렸지. 그럼 선생님 물질파의 파는 알려줬잖아. 물질파의 파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야. mv분의 h야. 근데 조금 더 멋있게 한번 해봐.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제곱이야. 그러니까 p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루트 2m 2k.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루트 2m 2k의 h야. 그럼 어차피 여기 튀어나오는 전자들은 똑같은
질량이고 똑같은 상수니까. 그죠? 그럼 B하고 D를 비교해봐. B하고 D를 비교하면 B하고 D는 여기가 2대1이야. 그러니까 루트의 2분의 1 대 1분의 1이니까 거꾸로 1 대 루트 2니까 D가 더 길어야 돼. B가 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작아야 더 길지. 그러니까 D도 틀렸죠. 그 답은 니은만 되겠다.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았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달에 15번도 처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 13번을 한번 해보죠. 9월 달 13번을 보면 자, 9월 13번 다시 한번 물질파의 파장은요. 운동량은 플러스 파동입니다. 전자와 같은 입자를 파동으로 해석하기 위한 준비물 혹은 준비 도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M분의 H다. 지금 보니까 입자 A, B, C의 물질파의 파장 역수와 질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역수와 질량.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M제로고 여기가 2M제로고 여기가 4M제로인데 여기가 지금 Y제로고 여기가 지금 2Y제로고 여기가 물질파의 역수입니다. 물질파의 역수. 여기가 지금 A예요. 여기가 C고 여기가 그럼 봐봐. 얘를 바꿔봐. 그럼 물질파의 역수라는 게 이런 것도 상수거든. 그럼 운동량. 그러니까 지금 이 운동량, 얘하고 얘가 운동량이 지금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그럼 기억, 운동량은 A, B가 어때? 같아야지. 틀렸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물질파의 역수가 같다라는 것은 운동량이 같다라는 얘기야. 좀 틀렸지 뭐. 그럼 B하고 C는 속력이 같냐라고 그랬어. B하고 C는 속력이. 그럼 B하고 C는 물질파의 역수, 요 값이 B하고 C는 이게 2대1이야. 그럼 운동량은 B하고 C가 거꾸로 1대1이야. 다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B하고 C가 운동량이 1대1이야. 근데 B하고 C가 질량이 4대2, 2대1이야.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속력은 4배가 되겠지. B하고 C가 나 뭐 계산 잘못한 거 같아. 계산 잘못했다. 에이, 다시 sorry. 파장이 아니죠? 물질파의 역수값 거꾸로 얘기했어. 물질파의 역수값 요 값이 물질파의 역수값이 B하고 C가 2대1이야. 거꾸로 하면 그죠? 거꾸로. 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B하고 C가 2대1이야. 근데 질량도 4대2. B만 쓰면 2대1이야. 속도는 어떻게 돼? 같아야지. 님 맞는 얘기지. 됐죠? 자, 운동에는 좀 요걸 쓰는 게 좋아요. 요걸 쓰는 게 좋아. 그럼 A와 C를 봐봐. A와 C. A와 C는 요 값 자체가 물질파의 역수값 자체가 A와 C는 2대1이에요. 운동량이 2대1이야. 4대2. 지역량 4대1이야. 질량은 1대2야. 1대2. 그럼 얘가 8배나 커. 누가? 얘가 15다. 어쨌든 되게 많네. 답은 그래서 5번. 니은 되시겠어. 자, 좋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제가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문제 잘 푸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 푼 거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잘 체크를 하시고 특히 틀린 부분의 문제들을 좀 마더ton에서 많이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문제들 많이 풀어오세요.